밤이면 사소한 것이 운명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호의 사라진 삼각김밥입니다. 라디오처럼 편안히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가까운 이웃의 밤일 수도 있고 당신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 야간 근무하던 영호가 남긴 삼각김밥 하나에서 시작해 수진의 실종과 정전, 조력자의 배신, 그리고 나이든 형사 과계의 집요한 추적으로 이어지는 진실 추적입니다. 오늘도 편의점은 밤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희미하고 계산대의 숫자판이 은은히 빛나죠. 손님은 적었어요. 깊은 밤의 한가운데 있었죠. 영호, 요즘 밤은 어때요? 밤이 길어요. 심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걸리기도 해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 삼각김밥 하나 때문이에요. 어제 저녁 누군가 먹다 남긴 삼각김밥 하나가 시식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죠. 포장지엔 뭔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여기서 멈춰 같은 짤막한 문구였어요. 장난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겐 섬뜩했어요. 그 문구가 마음에 남아 영호는 그날 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조용한 손님이었어요. 50대 도서관에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라고 들었죠. 그분은 주말 밤마다 와서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 일이 있었겠거니 했죠. 하지만 다음 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았죠. 영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수진은 어젯밤 창가에 앉아 있었고 삼각김밥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그 테이블 밑에 작은 파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속엔 사진 한 장과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과 메모가 나왔습니다. 메모엔 끝내자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사진 속에는 낡은 골목과 한 사람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한 간판과 문구가 보였어요. 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수진의 가방이 거기 있었나? 왜 봉투와 사진이 함께 있었나? 무엇보다 왜 누군가 삼각김밥 포장지에 경고 같은 말을 남겼나? 영호는 곽 형사를 떠올렸습니다. 곽 형사는 이 동네에서 오래 일했던 형사였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사건을 눈여겨보는 사람이었죠. 그는 곽 형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가 사라졌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곽 형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곧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었죠. 증거를 건드리지 말고 주변부터 정리해라.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라. 형사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거기엔 몇 년 전 실종 사건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남아 있었죠. 형사는 사진 속 간판을 유심히 보더니 저 상가가 문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낡은 상가들, 오래된 간판, 어딘가 숨막히는 기운이 도는 그곳이었죠. 준호는 그 골목에서 일하던 젊은 알바였어요. 그는 늘 새벽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청소를 도맡던 아이였죠. 처음엔 준호 말이 단순한 목격담 같았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 불빛을 들고 서 있었다. 그 뒤로 사람이 한 명 사라졌다는 정도였죠. 그러나 말수가 줄어드는 준호의 태도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고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죠. 영호는 그 태도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도 했죠. 우리는 CCTV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단서는 영상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나가자 가게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은 모든 것을 멈추게 했고 우리의 움직임도 제약했습니다. 정전 속 사람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발걸음,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민해졌죠.
그 순간 누군가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밤 우리는 수진의 흔적을 더 찾아냈습니다. 가방 속 봉투의 뒷면에 희미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70이 상가 같은 표시였지요. 곽 형사는 그 숫자를 기록해두고 천천히 골목을 살폈습니다. 준호는 결국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골목에서 모종의 거래를 보았고 누군가가 수진을 부르며 골목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죠. 검은 차가 있었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식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고백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 상인, 길 가다 만난 이웃들. 그들의 말은 작은 조각처럼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갔어요. 어떤 이는 수진이 종종 상가 뒤 골목을 혼자 걷는 걸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밤에 수상한 차량을 봤다고 했죠. 그 모든 단서들이 모여 상가의 한 점을 가리켰습니다. 곽 형사는 오래된 기록을 더 깊게 파헤쳤습니다. 과거의 실종 사건들과 이번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죠. 그가 찾아낸 기록 속엔 몇 년 전 같은 골목에서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가의 한 점포를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낮엔 평범한 잡화상이지만 밤이면 잠기는 그 문이 저희를 불안하게 했죠. 우리는 밤을 새며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올지 증거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요. 한밤중 상점 주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죠. 그는 우리를 보자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려 했지만 곽 형사는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작은 봉투 하나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봉투 속엔 오래된 영수증과 함께 수진의 이름 일부가 보이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우리는 전율했습니다. 증거는 이제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위협도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려 발버둥쳤고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그 경고는 소리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가게 문에 적힌 그만두라는 낙서, 창문에 걸린 낡은 신문지 조각들. 그런 표시들이 우리를 더 결심하게 만들었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누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말은 절절했어요. 그는 위협을 받았고 돈을 받았고 누구에게 받은지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는 그것이 단순한 현금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죠. 그것은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거래였어요. 형사는 그가 준 정보를 가지고 배후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가 뒤편 창고로 향했죠. 그곳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서 오래된 포장지들과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수진의 목걸이와 비슷한 작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곽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죠.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의 연장선이야.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겼습니다. 즉, 이 사건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고의로 사건의 조각들을 흩뿌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그 혼란 뒤엔 복수와 수치와 오래된 빚이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 배후 인물을 붙잡을 결심을 했죠. 그날 밤 상가 뒤의 어두운 골목에서 마침내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곽 형사의 증거와 준호의 진술 앞에서 점점 무너졌어요. 그의 고백은 복잡했습니다. 오래된 원한, 빚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거짓말이 모여 복수로 변했다고 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 삶은 망가졌다. 누군가 보상받아야 했다고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삶을 깨뜨렸습니다.
준호는 눈물로 사과했고 곽 형사는 묵묵히 기록을 정리했죠. 법은 곧 작동했고 배후 인물은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순히 범죄의 굴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침묵, 작은 수치들, 그리고 몇 번의 선택이 모여 큰 비극을 만든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그 밤을 지나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편의점의 문을 열자 평온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수진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우리는 적어도 진실의 일부를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그 밤을 떠올릴 때 삼각김밥 하나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은 것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침묵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해볼 것 하나. 오늘 밤 주변 이웃의 작은 말과 행동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큰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밝아오는 편의점의 아침.